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지금 시간은 이제 26년 3월 2일 월요일 17시 59분을 지나고 있는데, 이제 내일 시장 대응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긴급하게 영상을 남겨드립니다. 이제 다들 주말 내내 뉴스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뭐 휴일인데도 마음 편히 모시고 계실 건데, 저도 이제 투자자로서 똑같습니다. 뭐 주식이 참 어렵다. 좀 가나 싶으면 이렇게 좀 예상치 못한 이 대외 악재가 터져가지고 우리의 속을 썩히더라.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제 오랜 시간 매매를 하면서 이 수많은 고비를 다 넘겨봤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마다 얻은 이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 뭐죠? 시장은 결국 이 공포를 먹고 자란다. 공포를. 오늘 제가 여러분의 그 불안한 마음 좀 시원하게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거 중동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 국장에 대한 흐름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우리 이 에코프로 주주님들 지금 이 자리가 무서워서 도망갈 자리인지, 아니면 꽉 잡고 버텨서 남들 다 놓치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기회인지를 오늘 제가 이 맥점 차트로 확실하게 정해 드릴게요. 자,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자, 공포는 곧 기회였다. 이 말을 좀 되새기면서 댓글창에 기회라고 한 번씩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지 이 영상이 정말 이 간절한 분들에게 전달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바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이 오늘 휴장인 게 참 변수라면 변수인데, 이웃나라 일본 상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자, 일단 일본은 개장을 하고 나서 큰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다. 예. 마이너스 2.6% 정도 빠져서 시작을 하더니 지금 빠르게 회복을 해서 양봉의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기동 평균선에 대한 이탈은 발생했다. 일단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하자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 프리장도 열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지금 보시는 건 이제 크루드 오일 유가 차트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건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 유가가 폭등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죠. 이걸 주목을 해야 된다고. 자, 보신 대로 유가가 폭등을 했어요. 무려 12.40%. 그러니까 12%가 넘게 치솟으면서 이 75달러로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초반에는 시가를 띄우고 음봉이 많이 깊게 떴어요. 그래서 이 전쟁 뭐 단발성으로도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잠시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가고 있어요. 바로 이 전 강으로 시작을 했다가 또 후 강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후 강으로. 그러니까 아래 꼬리를 달면서 다시 말아 올리는 겁니다. 지금 이 미국 시장을 보면은 이 플란티어 같은 이제 방산으로 특수화된 기업, IT 기업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엄청 거셉니다. 엔비디아도 그렇고, 특히 S&P 500 지수도 뭐 물론 많이 빠진 건 아니죠. 아직 미장이 시작은 안 했으니까. 근데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은 이 7,000포인트를 저점으로 계속 지켜왔던 이 자리가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이탈이 되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좀 안 좋은 신호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뭐 다들 이야기하는 게 과거 이 중동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뭐 단발성 악재가 아니냐, 뭐 금방 반등한다라고들 하시죠. 네. 저도 물론 그 말에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자, 결국엔 회복을 한다. 결국은 기회가 된다. 이런 거는 모두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위치에서 악재가 터졌냐, 그리고 그 조정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고 얼마나 조정에 대한 깊이가 깊냐입니다. 시장이 매번 똑같이 흘러가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중동 전쟁 역사를 짧게 설명하고 지금 장에 좀 대입을 해볼 건데, 과거 이 중동 전쟁은 크게 두 가지였죠. 두 가지. 뭐였죠? 뭐 걸프전과 그리고 이라크 전쟁을 예를 들 수 있죠. 물론 이거 결국 다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했지만 성격이 완전 다르다. 이 전쟁이 났을 때 이 시장이 진짜로 무서워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 유가가 미친 듯이 오르느냐 마냐. 먼저 이 90년도 걸프전 전쟁을 생각을 하면 그때도 나름 이제 고점에서 조정이 나온 거긴 한데, 걸프전 때 마이너스 20%가 빠졌습니다. 무려 3개월이나 빠졌어요. 그리고 이 회복을 하는데도 3개월이 걸렸죠. 왜 그랬냐?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준 충격파가 그만큼 컸다. 자, 반대로 이라크 전쟁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건 바닥권에서 터지면서 오히려 반등에 대한 트리거가 됐다. 그러니까 전쟁의 불안감으로 야금야금 밀리던 주가가 오히려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급반등이 나오면서 이 V자 반등을 형태를 하면서 딱 1개월 만에 회복을 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장이랑 이제 가장 흡사한 건 사실 이 둘 다가 아닙니다. 전 여기서 하나 더 2011년도 이 리비아 내전을 꼭 봐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시장이 잘 우상향을 하고 있을 때 터진 이 전쟁에 대한 이슈, 지금이랑은 너무 똑같다. 자, 위치적으로 보면 이게 딱 맞죠. 상승장에서 나오는 하락의 트리거, 이때도 마찬가지로 1개월이라는 조정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V자 반등을 하면서 시장은 고점을 쳤죠. 이때도 유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라는 거. 결국 공식은 이거예요. 전쟁의 유무를 떠나서 유가가 급등을 하면은 조정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런데 지금 유가가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유가의 급등은 이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이 아시아 국가들 있죠. 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인한 유가 급등에 어떻게 보면 이번 사태 가장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아시아가 제일 크다. 미국은 이미 셰일가스 혁명으로 산유국이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도 타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유가의 대부분이 이 아시아인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대만으로 흘러가는데 타격이 크다라는 거죠. 특히 유가가 이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이 90달러를 넘어갈 경우부터 시장의 충격파가 달라집니다. 오늘 75달러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주의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제 수입 물가는 오르기 시작하면서 기업에 대한 이익은 깎이죠. 그래서 75달러 돌파가 상당히 위험한 이유예요. 근데 이 유가가 80달러에서 이 90달러, 즉 경고 구간에 가게 되면 본격적인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발생이 되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되는 겁니다.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넣어야지, 그래야지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이 되는 국면이라는 거죠. 이러면 이제 우리나라에게는 상당히 충격파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100달러를 넘어가는 구간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오일 쇼크 들어봤죠. 이 오일 쇼크 공포가 이제 시장을 지배하는 구간이 생기는 거죠. 소비가 위축이 되고 무역 수지가 적자로 들어서면서 지수가 이때부터는 마이너스 10%대씩 이상 급락이 발생한다. 즉 유가가 이 80달러 이상으로 치솟는다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장의 하방 압력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즉 조정이라는 거죠. 조정. 자, 여러분, 그 결론은 결국 이겁니다. 유가가 이 80달러를 향해 계속 치솟는다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 시장의 전체적인 하락 압력을 이겨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조정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리스크 관리를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이번 사태 절대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조정이 나오면 나중에 결국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과거 사례를 보면 회복하는데 최소 1에서 3개월은 걸렸다는 거예요. 1에서 3개월. 원래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확 빠져버리면 차라리 대응이 편합니다. 그런데 이 야금야금 빠지기 시작하면 고통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시가가 개파락으로 확 밀려가지고 시작하면 바로 매수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애매하게 시작을 한다? 그럼 그건 장중에 이제 충격파가 계속 진행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에코프로가 재맥점 밴드에 닿을 때까지는 우리가 이 차분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섣부르게 신규 매수를 들어갈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힘든 구간일 때, 조정이 계속이 진행이 될 때,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상승을 이야기했었던 건 누굽니까? 전 맥정포치죠. 이 맥점 밴드에서에 대한 반등, 세력들이 지키는 그 가격대. 그래서 이 에코프로도 11월 달, 그리고 1월 달에도 제가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죠. 그리고 이 지금까지 밴드를 지지로 잘 끌고 왔는데, 자,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밴드를 기다려보자. 제가 보는 이 밴드. 이번 조정 파동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거는 지난번처럼 이 첫 번째 상승 때 있죠. 이때처럼 W자 형태의 조정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상승이 나왔지만 이렇게 W자의 조정이 진행이 되면서 밴드가 올라오면서 터치를 하고 다시 올라가는 그 과정. 이제 여기서 1개월이라는 시간을 소비를 할 수 있겠죠. 시장이 초강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확률이 좀 있다. 자, 제가 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11년도 2월에 이 전쟁 뉴스가 터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도 똑같아요. 밴드를 타고 가던 주가가 그죠? 어느 구간에서 악재를 맞으면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파란 밴드라인 때까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고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정말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온다고 하면 이 파란 밴드까지도 올 수 있다는 거죠. 상단까지. 만약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그건 이 중기적 바닥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결국 기회인 거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어디서 잡느냐 하는 그 타이밍의 싸움이라는 걸 이번에도 에코프로가 증명을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의 대장주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에코프로는 분명히 이 코스닥의 대장인 건 분명하죠. 결국 이 전쟁은 이 에너지 전쟁입니다. 에너지 전쟁. 유가의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대체 에너지, 즉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이 된다. 그럼 그 시점이 이번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코프로가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세로 가는 그 과정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험하시겠지만 대장을 들고 있으면 어떤 점이 좋냐? 회복력이 엄청 날 겁니다. 밀릴 때마다 확실히 강하고 조정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깊게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저랑 같이 저 바닥 라인에서 잡으신 분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편하게 보유하시면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최근 고점에서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일단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뭐 매일같이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이 에코프로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위치에서는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 조정 구간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자. 그리고 어디서 살지 조금 더 우리가 기다려보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지금까지 제가 이 에코프로 맥점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하면서 지금까지 수익을 만들어 온 거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맥점 자리가 오면은 또 제가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 시장에서 굴러먹은 이 경험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이 올바른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볼 수 있게 여러분들이 이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는 거,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죠. 좋아요. 그리고 제 실시간 대응 문자 그냥 편하게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18-5019로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번호를 다 이렇게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고 이 매도를 할 때 있죠.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문자를 단체로 싹 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지금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그 수익을 내기 좋은 시장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조정 역시도 기회로 작용을 할 건데 이거를 좀 잘 살려보자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아쉬워서 그럽니다. 그냥 이 채널은 제가 이 매매일지 제 복귀 개념으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 이 맥점 역시도 무료로 다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 맥점 코치는 지금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는지 그냥 참고만 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말이 좀 길어졌는데 다시 에코프로 차트로 돌아와서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보자고요. 일단 분할 매수로 사는 게 가장 확실한데, 오늘 저녁 미장을 보고 제가 또 다시 영상을 올려드리겠지만, 일단 우리가 기억할 가격은 이 14만 원 오는지 일단 보자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코스닥과 그 시그널이 맞물릴 때 그때 이제 이 맥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시장의 특징이 뭐였냐면, 말했죠. 반도체 쪽에 대한 자금은 유출이 된다. 그러면서 그 외의 종목들 뭐 지수방어주나 뭐 특히 코스닥 쪽 상대적으로 강세가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볼 거예요. 자, 좀 정리를 해서 이번 조정 역시 분명히 이 기회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조정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는 안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수 그리고 에코프로도 이 맥점 밴드에 오는 거를 다시 기다려보자 이겁니다. 자, 제가 이 맥점 차트로 인해서 이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채널에 올려드린 종목들도 좋은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어떤 기준으로 거래를 하는지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형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자, 이번에 KCTC도 올려드리고 어때요? 제가 하루 전에 올려드렸죠. 하루 전에 올려드리고 이 6,400원일 때 그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다음날 바로 어떻게 됐죠? 바로 이 7,400원까지 급등을 하더라. 제가 이런 단기도 다 이렇게 문자로 다 보내드리는 겁니다. 문자로. 영상도 올려드리고 문자도 보내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또 이 맥점 차트에 닿는 아주 좋은 종목이 있는 겁니다. 자, 페노션입니다. 페노션. 차트 보면 좋죠. 최근 들어서 흐름이 더 기가 막히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페노션 큰 흐름부터 제가 이 맥점까지 싹 다 짚어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지난 주말에 드렸던 선물 좀 AS부터 좀 해드릴게요. 제가 주말에 대놓고 매집한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 CNG 하이테크였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죠? 자, 이거 제가 맥점 밴드에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벌써 이 20%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포지션을 유지하시면 된다. 밴드가 안 깨지니까. 수익 보신 분들 참고하시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이 CNG 하이테크도 오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렸잖아요. 이렇게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저 맥점 코치의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페노션도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차트를 보고 코치님 벌써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자, 월봉을 한번 보자고요. 월봉을. 그냥 바닥주 중에 완전 대바닥주죠. 네.
거의 20년 동안 반등이 한 번 없었던 차트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머리를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기준봉을 기준으로 거래량 많이 터진 봉 있잖아요. 여길 기준으로 여기를 소화를 하고 있다. 자, 이제 겨우 고개를 들기 시작한 종목을 가지고 많이 올랐다고 겁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노션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이걸 이해를 하려면 지금 이 시장의 판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자, 제가 계속 강조를 하죠. 지금은 어게인 2005년이라고. 그 05년도 때 미친 폭등장 다들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강한 시장입니다. 강한 시장. 결국 이 시장이 과열이 되면서 결국 다 돌아가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제가 몇 달 전부터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릴 게 뭡니까? 인프라 간다. 그 다음 뭐예요? 지주사 간다. 그 다음 증권주 간다. 자, 최근에 밸류업 부각되면서 지주사들 폭등하고 있죠. 인프라 쪽, 건설기계 쪽, 전력 쪽 폭등하고 있죠. 증권주 어때요? 미친 듯이 가고 있잖아요. 미친 듯이. 이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몇 개월을 넘게 그 똑같은 말 86년도 시장을 이야기하면서 05년도 시장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했던 겁니다. 제가 이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도 삼성증권이잖아요. 8만 원대 드렸던 게 벌써 10만 원이 가 있더라.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대장주인 키움증권 드렸죠. 키움증권. 밴드 타고 올라가잖아요. 자, 지주사 같고 증권사 같죠. 그럼 그 다음 차례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게 가지고 온 페노션이란 거예요. 물류 쪽 대장이죠. 물류 쪽 대장. 자, 지금은 이 글로벌 시장 자체가 이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율은 계속 오르면서 똥값이 되고 있고 물가는 치솟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튀어요? 원자재 값이 폭등을 하잖아요. 원자재 값이. 금이랑 은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뭐가 올라요? 구리도 오르더라. 구리도 지금 고가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뭐 철광이나 뭐 곡물, 뭐 석탄 이런 애들도 결국은 올라간다는 거죠. 원자재도 이 안에서 순환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원자재 시세가 뛰면은 그걸 이제 실어 나르는 배들은 어떻게 되죠? 배들은 자, BDI 벌크선 운임 지수가 그냥 미친 듯이 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에 이 BDI가 단순히 오르는 게 아니라 뭐 7거래일 정도 계속 하락을 하다가 단 하루 만에 이제 7에서 막 10%씩 폭등하는 그 추세 전환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세력들이 이 원자재 쇼크를 예상을 하고 뭐 배를 빌리기 시작했다는 뭐 하나의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 수혜를 온몸으로 받아낼 종목이 이 펜오션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펜오션 주가 어때요? 한마디로 대바닥이라는 거죠. 자, 최근에 이제 밸류업 한다고 자사주 소각하면서 얘네들 엄청 움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PBR 종목들 갈 건데 거기에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저평가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펜오션이 엄청 폭등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05년도입니다. 네, 05년도, 어게인 05년도. 이때는 이제 중국발 산업혁명으로 갔어요. 그때는 이제 뭐 중국이 뭐 건물들 엄청 지으면서 빌딩들 엄청 지으면서 이 철광석을 싸그리 매입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물류 쪽이 수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지금은 그게 좀 형태만 바뀐 거예요. 그 AI 인프라 있잖아요. 인프라. 그러니까 지역만 바뀐 거지 지금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거다. 반도체 갔죠. 그래서 제가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니까 인프라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건설기기 움직이고 그 다음 이 재료 날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또 물류 쪽이 간다는 거예요. 운임지수가 그때 엄청 상승하게 되는데 그때 이 펜오션이 오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외인가 기관도 미친 듯이 사잖아요. 미친 듯이. 개인은 그냥 종일 팝니다. 외인기관 연기금에서 미친 듯이 사더라 요즘에. 현재는 이제 바닥권 탈피를 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추세를 노려야 하는 국면이다. 기술적으로 봐도 이 12월 달에 한번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이때도 이제 운임지수가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펜오션이 급등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눌림목이 한번 나오고 나서 다시 이 V자 반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V자 반등은 호재가 있을 때만 발생되는 패턴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지금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주도주들 엄청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기가 정말 어렵죠. 그럼 어떤 시기가 딱 되면 이렇게 바닥 종목들로 눈이 들어오게 됩니다. 뭐 20년을 넘게 바닥을 박박 기고 있는데 회사에는 큰 문제가 없고 저평가인 기업. 그게 펜오션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간 게 뭐가 있냐면 대한전선. 똑같죠? 근데 최근에 어떻게 갔어요?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하면서 폭등을 했죠? 왜? 8,000원짜리가 벌써 34,000원 갔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 HJ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20년을 반등 한 번 없이 밀린 종목입니다. 그런데 장기 이동 평균선 돌파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얘는 이 60월선 돌파하면서 2,000원짜리가 34,000원이 갔습니다. 펜오션 어때요? 장기 평선 내려온 거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최근 그림 어때요? 이제 막 돌파를 하는 거예요. 이 기준봉 기준으로 이걸 지금 다 소화한 거라고요. 이렇게 U자형 패턴으로 소화를 하고 돌리고 눌리고 이렇게 폭등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펜오션 이번에도 이 밴드, 현재 이 주포가 들어온 거예요. 밴드가 이미 형성이 됐습니다. 그 주포는 누구라고요? 외인 기관이 엄청나게 쌍끌임에서 하고 있다고 했죠. 얘네들이 이 종목의 지금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밴드가 오면 당연히 이번에도 전 이 펜오션을 매집을 해 갈 겁니다. 어디서요? 눌림목이 나와서 밴드에 터치를 하게 되면 저는 매수를 해 가겠다. 제가 지금 거시경제에 대한 흐름부터 산업에 대한 이 방향성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기술적인 위치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그런데 막상 또 혼자 거래를 하려고 하면 맥점이 어디인지, 또 우리가 어디까지 홀딩을 할 건지 그 기준점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끌고 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펜오션 좋은 맥점 자리가 오면 제가 이 매수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볼 땐 이 펜오션 1만원 라인까지도 무난하게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에 터치를 하고 제가 말한 강력한 시세가 나올 때, 또 그 과열이 나올 때 거기서는 이 수익 실현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맥점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하나하나 다 저장을 해뒀다가 이 펜오션 특이점이 생길 때 있죠? 그때 이제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매일 이렇게 뭐 지수 이야기, 뭐 종목 이야기 매일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위치마다 다르잖아요. 지금도 뭐 사야 할 업종들까지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 맥점 코치랑 함께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있죠. 여기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돈이 되는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점 코치였습니다.